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읍면동 단위 평균 환경 등급 계산과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실습을 직접 해보실 시간입니다. 실습에 앞서 국토 환경성 평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토 환경성 평가 제도는 라스터 데이터인데, 이 라스터 데이터는 픽셀 단위로 전국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1, 2, 3, 4, 5 등급이 있는데,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는 1등급에 가깝고, 낮은 경우는 5등급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 읍면동 단위의 평균 등급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세종 지역인데, 세종을 보면 초록색은 1등급으로 환경성 평가 등급이 높은 곳이고, 빨간색은 등급이 낮은 곳입니다. 이제 실습에서 진행할 것은 지난 강의에서 KTX 데이터로 진행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작업입니다. 세종시의 읍면동 경계 파일을 이용해 각 읍면동 내의 평균 환경성 평가 등급을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했던 작업과 같지만 데이터만 다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라스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지도를 그리는데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읍면동 경계는 별도로 배포해드린 학습 자료 중 어드민 세종 2018-12를 사용하면 되고, 환경성 평가 등급은 Environment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는 라스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를 이용해 환경 관련 분야 읍면동 단위 평균 평가 등급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제 영상을 멈추고 실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도가 백그라운드로 있고, 읍면동의 색상은 환경성 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들이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고 읍면 지역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등급이 낮은 것을, 즉 등급이 1에 더 가까운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서는 읍면동 이름 라벨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라벨도 추가합시다. 다 하셨나요? 아마 중간에 오류가 발생해 진행이 멈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료를 받아 GIS 작업을 하다 보면 흔히 겪게 될 일입니다. 어떻게 오류를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종의 행정경계 읍면동 단위 데이터와 환경성 평가지도 라스터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는 행정경계 내 각 라스터 픽셀의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라스터 데이터를 선택하고 I 버튼을 클릭해 보면
평가 등급이 밴드 1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픽셀에 0, 1, 2, 3, 4, 5 등의 값이 저장된 것입니다. 이제 읍면동별 통계값을 구해야 되는데 무슨 툴을 사용하면 됩니까? 네, Zonal Statistics를 선택합니다. 입력 레이어로는 읍면동 경계를, 라스터 레이어로는 세종 멀지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Statistics to Calculate에서 점 3개를 클릭하여 원하는 통계값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Run을 클릭합시다. 만약 Invalid Geometry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읍면동 경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구글 등을 활용해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QGIS Invalid Geometry Error 등으로 검색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등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종종 해결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 답변이 훨씬 많으므로 QGIS를 영어 메뉴로 활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읍면동 경계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Invalid Geometry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올 때는 Fix Geometries라는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GIS 툴박스에서 Fix Geometries를 검색해 봅시다. 이 툴은 벡터 데이터의 기하학적 오류를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Fix Geometries를 선택하고 읍면동 데이터를 입력 레이어로 선택한 다음 Run을 클릭하면 새로운 메모리 레이어 Fixed Geometries가 생성됩니다. 이 레이어를 사용하여 Zonal Statistics를 다시 실행해 봅시다. Zonal Statistics에서 입력 레이어를 Fixed Geometries로, 라스터 레이어를 세종 멀지드로 선택하고 다시 Run을 클릭하면 이번에는 에러 없이 통계가 계산됩니다. 계산된 통계는 새로운 메모리 레이어인 Zonal Statistics에 저장됩니다. 이제 이 레이어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직접 해봅시다. 네, Attribute 테이블을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깨져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럴 때는 원래 세종 읍면동 경계 레이어를 선택하고 Properties에서 Source 항목으로 이동해서 데이터 소스 인코딩을 확인해 봅시다. 한글 데이터의 경우 인코딩이 대부분 UTF-8 아니면 EUCKR입니다. 데이터 소스 인코딩을 EUCKR로 변경해 봅시다. 이제 한글이 제대로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에 Fix Geometries를 다시 실행하고
zonal statistics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이제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보면 한글도 제대로 표시되고 평균값도 제대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준비되었으므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zonal statistics 레이어를 고르고 properties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Symbology를 선택하고 graduated를 선택합니다. Color Ramp는 색상 스펙트럼을 정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스펙트라를 선택해 봅시다. Classes는 색상의 등급을 설정하는 부분이며 그런 다음 Value를 선택하고 모드를 선택해 봅시다. 현재 설정은 높은 값일수록 파란색, 낮은 값일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색상 순서를 반대로 하고 싶다면 Properties에서 Color Ramp를 클릭하고 Invert Color Ramp를 선택하면 색상의 순서가 거꾸로 바뀝니다. 다음으로는 각 운면동 폴리곤에 레이블을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블은 Properties에서 Labels를 선택하고 Single Labels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MD-KOR-NM을 선택하고 사이즈를 20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레이블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스트림맵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를 조정하여 지도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zonal statistics 레이어의 Properties에서 Symbology를 선택하고 페이지 하단에 레이어 렌더링 섹션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파시티를 70% 정도로 설정하면 지도의 투명도가 조절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GIS 데이터 중 벡터 데이터와 라스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단위의 유용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다양한 벡터 데이터와 라스터 데이터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QGIS를 통해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복잡한 전처리에 GIS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 단위 자료의 시각화에는 GIS 소프트웨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 데이터는 많은 경우 표보다는 지도로 시각화하는 것이 자료의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GIS 실습, 라스터 데이터 2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GIS 실습,
지오 레퍼런싱이라는 주제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